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죠. 무언가를 진정으로 얻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총 5편에 걸쳐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들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시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머지않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곳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뒤바꿀 놀라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강한 사람들은 교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약한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심취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래 모호하고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그 가치를 매길 수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없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감정과 도덕을 내세워 당신에게서 이득을 취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사실 모든 감정은 낭만주의에서 시작해 점차 현실주의로 변해갑니다. 어떤 감정이든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가치의 동등함이란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한쪽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게 걸맞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갈등은 시작됩니다. 남녀 관계는 더욱 그렇죠. 연애 초기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어도 마냥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냉정해지는 시기가 찾아오죠. 바로 이때 등가 교환의 법칙이 고개를 듭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여성이 더 잘 나가게 되면 돈을 적게 버는 남자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성공하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여자를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죠. 양쪽 모두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왜 이 사람 곁에 있는 거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가치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론 과거의 정과 추억에 의지해 한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오래된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냉전의 시기로 접어들죠. 솔직히 말해 더 이상 당신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먼저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어 소란 피우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세련된 전략인 셈이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낭만 속에서, 그 다음은 현실 속에서 냉정해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등가 교환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등가 교환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외모, 성격, 학벌, 돈, 지위, 사고방식, 그리고 인품 등. 이 모든 요소들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여성이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대방의 재력이 동등한 가치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가정들이 중년의 위기를 맞게 될까요? 중년이 되면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한때 교환의 수단이었던 아름다움을 잃게 되거나 남성은 직장에서 위기를 맞고 재산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면서 여성과 교환할 수 있었던 돈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동등한 가치를 교환할 수 없게 되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분명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치를 이용해 상대방과 교환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성은 착한 남자였지만 돈이 생기자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사실 돈이 그의 본성을 바꾼 게 아닙니다. 가난했을 때는 나빠질 자본이 없었을 뿐이죠.
마음씨 고운 여성이었지만 돈 많고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자 쉽게 변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배우자나 친구를 찾기 전에 반드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요. 사랑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들에게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하죠. 돈을 벌고 싶다면 돈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구상하고 공부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모두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큰 길, 즉 대도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지루하고, 사악한 길, 즉 사도는 심오하고 매혹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짜 진실은 모두 그 반대편에 감춰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고방식, 즉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완양명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꾸고 싶다고 말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알려드린다고 해보죠.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분이나 이걸 해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역이라는 한 글자를 통찰해야 합니다. 역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역에는 인생의 중요한 순서에 관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1명, 2명, 2운, 어윤, 3 풍수, 4 저금덕, 5 독서, 6 명, 7 쌍, 8 경신, 9 교규인, 10 양생입니다. 자, 이제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세상을 바라봅시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역으로 10 양생, 9 교규인. 먼저 내 몸을 돌보는 양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귀인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매일 밤늦게 자고 점심이 다 돼서야 일어나고 일도 안 하고 교류도 없이 오직 오락에만 빠져 산다면, 게임이나 도박을 하고 술이나 마약에 찌들어 있다면 귀인은커녕 나쁜 사람들만 꼬이겠죠. 오직 자신의 삶을 바꿔야만 인생의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꾸로 가볼까요? 8경신, 7쌍, 6명. 귀인을 만나면 그 귀인은 당신에게 우주의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즉 경신해야 한다고 말해줄 겁니다. 상이란 바로 외적인 모습, 즉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가꾸기 시작하세요. 이때부터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칙을 더욱 믿게 될 겁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시작하고 서서히 이름, 즉 명성을 얻게 됩니다.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오독서, 즉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명성에 걸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수에 맞지 않는 명성 때문에 오히려 재앙을 겪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좋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 또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3가지 요소만 남습니다. 삼풍수, 이운, 그리고 일명. 이때부터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 즉 풍수를 조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풍수를 활용하여 당신의 기운을 북돋우면 당신의 운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명, 즉 운명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것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했듯이 대도는 단순하지만 지루하고 사도는 심오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전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이나 내면 수양과 같은 주제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가진 에너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서 마치 영원히 작동하는 기계처럼 모든 일에 활력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늘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으며 무슨 일을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각자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소모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의 에너지 흡수 및 소모 패턴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최적화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측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째는 내적 에너지, 신체 에너지, 두뇌 에너지, 정신 에너지를 포함이고 둘째는 외적 에너지, 돈, 권력 및 기타 자원을 포함입니다. 보시다시피 내적 에너지는 수련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적 에너지는 자기 자신 외부의 사회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바로 몸이 제공하는 체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자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체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것은 곧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효율적이고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 큰 압박감과 도전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음날 멀쩡해졌죠. 하지만 30세를 기점으로 신체 기능이 정점을 찍고 나면 세월과 함께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체 에너지는 가장 얻기 쉬운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성인이라면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죠. 세계 역도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일 뿐 그의 체력이 기중기만큼 강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체 에너지는 가장 유한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한계에 도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쇠퇴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체 에너지가 떨어진 후에 다른 에너지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인생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두뇌 에너지입니다. 뇌는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으로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신체 에너지는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도 하고 강했다가 약해지기도 하지만 두뇌 에너지만큼은 끊임없는 학습과 사고를 통해 계속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뇌 에너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차이는 주로 각자의 학력, 삶의 경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깊이에서 비롯되죠. 수천 년 전 제갈량은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천하의 정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어떤 이는 그저 한자 몇 자를 아는 것에 그칠 수도 있죠. 조금 과장된 비유일 수 있지만 그 엄청난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속담에 세 사람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실 평범한 사람 3명커녕 3만 명이 모여도 그 지혜는 제갈량 1명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뇌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유익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인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가볍게는 배탈이 나고 심하면 식중독에 걸리는 것처럼 뇌 역시 단기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어리석어지고 지능이 저하되며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집불통이 되어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에너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체 에너지와 두뇌 에너지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 에너지입니다. 이 마음 에너지는 실로 막강하며 한 사람의 의지, 감정, 정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의지가 굳건하고 감정이 건강하며 정서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더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가졌거나 가장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마음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머리가 비상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마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신체나 지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물리적인 힘과 자원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던 왜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었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마음 에너지였습니다. 물론 왜군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강했겠지만 이순신 장군 앞에서는 한 수 아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강철 같은 의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감정, 그리고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안정된 정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그의 강력한 마음 에너지가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마음 에너지의 힘은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마음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가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 에너지는 약해서 쉽게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죠. 마음 에너지가 약한 중학생은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다툰 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마음 에너지가 약한 성인은 실직, 실연, 파산과 같은 시련에 부딪혔을 때 삶을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작은 타격 몇 번만으로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그 후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돈과 권력의 에너지입니다. 신체의 에너지, 두뇌의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에너지 외에도 외부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돈, 권력과 같은 것들이죠. 한 사람이 부유할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권력이 클수록 그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은 커집니다. 다만 이 외부의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의 내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 평생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얼마 못 가 다시 원래의 가난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내면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거대한 외부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고위 공직자가 부패하여 몰락하는 사건들도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돈은 정말 강력한 외부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통장 잔고가 30억 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분명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챙겨 먹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에너지는 향상됩니다. 유익한 강연이라 가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주저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여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할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당신의 식견은 넓어지고 두뇌 에너지 또한 발전하게 되죠. 몸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이나 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매일이 즐겁고 편안하니 마음의 에너지도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돈이 있으면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 당신의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더 많은 돈과 에너지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에너지가 내면 에너지를 돕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체, 두뇌, 마음, 돈, 권력, 이 5가지가 인간의 기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자신만의 에너지 흡수와 소비 모델을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또한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계를 차십시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이자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현대사회는 드라마 속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천히 당신의 진심과 내면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모두가 바쁘고 당신의 영혼을 깊이 느낄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과 재력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난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대부분은 평생 부유하게 살아보지 못한 평범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무시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인색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셋째, 이성관계를 조심하십시오. 남녀관계를 문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세욕은 당신의 복과 재물운을 깎아내립니다. 과도한 방종은 생명력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커리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몰락한 리더들을 보면 그 시작이 부적절한 이성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라는 글자는 당신의 목에 걸린 밧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래로 빠져든다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넷째, 내면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집중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당신 내면의 결단력을 일깨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일하기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좋아할지라도 정작 당신의 불평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다섯째, 나쁜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멀어지세요. 특히 도덕적인 잣대로 당신을 옭아매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압박감을 주어 자신들이 정한 가치관을 따르도록 교묘하게 강요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고 정중하게 당신의 삶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당신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 감사한 일입니다. 여섯째, 재물운을 모으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단돈 100원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거절하지 마세요. 주머니나 옷 속에 잔돈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동전 하나하나는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 자체로 재물운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집에 예쁜 저금통을 하나 두고 그날그날 생긴 동전이나 잔돈을 그 안에 넣어보세요. 이것은 단지 작은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삶 속으로 재물과 행운을 소중히 여기고 끌어당기는 상징적인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다면 다른 생각 말고 잠을 더 푹 주무세요. 정신적으로 지치고 공허하다면 책을 더 많이 읽으세요. 우리 몸의 회복에는 깊은 잠과 휴식이 필요하고 우리 정신의 회복에는 가치 있는 정보와 지혜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영감을 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는 당신의 지성과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덟째,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어른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실질적인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다른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돈을 더 벌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사용하세요. 의미 없는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정신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아홉째, 선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적은 돈을 쓰더라도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하는 것이 낡은 관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게 하는 덫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군가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선물을 준다면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공한 사업가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선물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부를 쌓기 위한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기는 인생에서 아주 짧은 기간뿐입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대략 20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우리가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30대에 가까워져 있고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분 1초를 아껴 돈을 버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당신의 독보적인 전문 분야로 만드세요. 쓸데없는 일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운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인생의 교훈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좋은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